네,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제 팁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A+S의 재무설계 컨설턴트 김규영 팀장 그리고 미래에셋 투자교육연구소의 이상건 상무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규영 팀장은 오늘 처음 뵀는데 예.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 부탁드릴까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A+S이라는 자산관리회사에서요. 고객분들을 만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고민들에 대해 들어주고 네. 저도 다른 해결책을 찾아줄 수 있도록 네. 고객들을 만나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경제적인 고민이 시작이 되면 사실 이제 통장 밑바닥까지 다 보여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분들 앞에 가면은 참 작아지고 네. 그 소득까지 다 밝혀야 되는. 예. 근데 사실 그게 또 필요할 수 있어요. 계속 숨기고 있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그럼요. 아니니까. 예. 네.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어떤 얘기 들려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재무설계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설계. 예, 이 재무설계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사실 이 재테크하고 재무설계하고 조금 헷갈리기도 하죠. 맞아요. 예. 네. 재테크라는 말보다 사실 요즘은 재무설계란 말을 더 흔하게 네. 듣기도 네. 하는 것 같은데 차이점이 뭔가요? 우리가 흔히 재테크라고 하면 네. 돈을 불리는 기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있을 때 이 돈을 얼마까지 불리겠다, 네. 얼마의 수익률을 내고 싶다라는 수익률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재무설계라고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한 시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아마 미혼이신 분들은 결혼 자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거고요. 네. 결혼을 한 다음에는 이제 집을 구입하고 싶어 하시고 또 아이들이 크면은 대학 등록금 준비라든지 또 그 이후에는 뭐 돈이 많이 필요한 은퇴 시점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각 필요한 시점에 맞춰서 내가 돈이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그리고 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 재무설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재무설계가 재테크보다 그러면 더욱더 중요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점점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지출을 해야 되는 시기는 점점 길어지고 있는 반면에 뭐 고학력 시대다 보니까 점점 취업 시기는 늦어지게 되고요. 네. 또 사후정이다 조기 은퇴가 많아지다 보니까 소득 기간 대비 지출 기간의 불균형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반면에 우리가 지금 주위를 둘러보면은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있지만 네. 오히려 좋은 투자 상품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오히려 거기서 혼란스러워하고 있고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조금은 전문적인 분들한테 재무 설계를 통해서 나에게 맞는 효율적인 답들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재무 설계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요. 네. 수명은 늘어나고 돈 버는 기간은 어떻게 보면 짧은데 돈 쓸 기간은 더 많아지고 아이고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다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재무 설계를 받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뭐 적어도 얼마는 좀 있어야 재무 그렇죠. 설계를 받는다 이런 생각이 그런 들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보통 돈 사람들도 한 받을 수 달에 있는 뭐 건지. 얼마 받아가 그러니까 재무 맞아요. 설계 할 돈이 뭐가 있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제 고객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뭐 단순하게는 부채 상담 그리고 미혼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소득 지출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들에서 그때부터 좀 준비를 해야 네. 나중에도 꾸준히 돈을 모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모든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재무 설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또 시기상으로도 뭐 사회 초년생이라거나 아니면 결혼을 막 하신 분들 또한 은퇴를 앞두신 분들한테는 더 중요한 시점일 것 같은데 네. 간단하게 좀 사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네. 최근에 이제 상담을 진행했던 분인데 30대 맞벌이 부부시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분들이셨는데 네. 두 분 소득이 합쳐서 500만 원이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결국 적은 소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저축을 못 하다 보니까 저를 찾아오게 되셨어요. 그래서 네. 현재 상태들을 좀 훑어보니까 일단은 보험료가 너무 과하게 나가고 있었다는 부분 한 가지 하고요. 또 아이들을 맞벌이 하다 보니까 친정어머니한테 맡겨두다 보니까 아이 둘을 맡기다 보니까 좀 용돈을 많이 들일 수밖에 네. 없는 네. 상황.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이제 집을 구입하면서 받았던 대출 금리가 너무 높다 네. 보니까 그 세 가지 지출 때문에 네. 생활이 너무 빠듯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 상담을 통해서 앞으로의 계획들을 한번 같이 훑어보니까 일단은 교육비를 좀 마련하고 싶었었고요. 네. 최소한의 조금 저축을 하는 재미를 느끼고 싶었다 보니까 좀 과하게 나가고 있는 보험료를 조금 줄이고. 필요한 보장들 위주로 네. 줄여드렸고요. 금리도 그때 2007년 말 시점에 좀 금리가 높은 시점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네. 비교해서 좀 저렴한 금리로 옮겨 탈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남은 돈이 네. 한 50만 원 정도가 생기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예. 돈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는 투자 계획도 세워드렸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결혼한 다음에 아이들 키우면서 두 분 일하다 보니까 여행도 제대로 못 갔었어요. 네. 그래서 예. 결혼 10주년에는 꼭 여행 한번 멋지게 가고 싶다라는 또 네. 조그만 소망이 있어가지고 네. 여행 자금까지도 준비할 수 있도록 계획을 네. 세워드렸던 아. 경우도 있습니다. 결코 돈 많은 분들한테만 필요한 건 아니죠. 아니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네. 둘이 맞벌이 하는데도 남는 거 하나도 없다 이런 분들 맞아요. 정말 많이 그렇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좀 사실은 저도 보험을 들었지만 뭐가 보장이 되는지 얼마나 나가고 왜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재무설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까지 다 해주시는 건가요? 예, 기본적으로는 다양한 금융 상품들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만 네. 저희 고객분들 만났을 때 주로 이제 여유가 없는 분들은 투자를 하더라도 금융 상품을 활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거기 상품에 따른 장단점을 통해서 네. 고객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투자하고 계신지 그 목적이 맞는 상품인지 점검도 해드리고요. 혹시라도 어떤 목적이 생겼을 때 거기에 맞는 상품도 추천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당연히 금융 상품에 대해서 특히 보험 상품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리고 필요 없는 보장이라고 한다면 비용이기 때문에 줄일 수 있도록 안내도 해드려야 되겠죠. 네. 어떻게 보면 지금 팀장님께서 이제 사례를 들어주셨지만 좀 일반적인 누구한테나 볼 수 있는 사례라고도 네. 볼 수 있어요. 예. 맞벌이 부부고 아이는 2명이고 버는다고 버는데 남는 건 없고. 그렇죠. 네. 이 방송 보시고 우리 집하고 비슷한데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나도 한번 상담 받아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디서 이런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요즘은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상담을 다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뭐 은행에 가시면 PB분들을 만나서 받으실 수도 있고요. 또 증권사에 가시면 웰스 매니저를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 보험사에도 FP분들을 통해서 네.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요즘은 또 다양한 금융기관들과 제휴를 통해서 네. 한 금융기관에 속해 있지 않은 독립된 형태의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재무 상담을 받으시면 좀 더 객관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또 상담을 받으실 때도 이왕이면 뭐 CFP라든지 AFPK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네. 전문가들한테 받으신다고 하면 좀 더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이상원 상무는 교육을 많이 다니시니까 이게 재무설계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 상무님께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일단 뭐 저희는 이제 그 노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네. 특히 좀 얘기 많이 하는 게 이제 보통 50대 초에 정년퇴직하고 나오시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국민연금은 한 65세 전후로 받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요 사이 한 10년 가까운 기간이 거의 공백기예요. 본인이 모든 걸 다 알아서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런데 또 굉장히 좋지 않은 얘기지만 사기를 제일 많이 당하시는 연령대가 또 이분들이에요. 아. 왜냐하면 이제 일자리를 찾다 보니까 일자리가 잘 생기지 않는데 네. 누가 뭐 좋은 명함 파줄 테니까 맞아요. 동업하자 그러면 해가지고 이제 네. 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네. 이때 어려워지면 거의 재기가 불가능해요. 왜 젊어서 다시 뭐 재취업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세 가지 금융 상품을 통해서 네. 이 55세, 65세 이때 이 어려운 시기를 미리 준비해놓고 나가자.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모든 노후 자금을 준비해놓고 나가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네. 돈이 많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네. 평균적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일정 정도 연금으로 받고 그다음에 일정 정도 내가 이제 일을 해서 하는 게 연금 겸업형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일반화될 거로 저희들은 연구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상품들을 많이 얘기하죠. 일단 강제적으로 돈을 빼내기 어려운 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저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이런 네.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퇴직연금 같은 거. 그럼 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뭐 자동으로 떼어가니까 네. 그냥 자동으로 어쩔 하는 수가 방법이 없는 있고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그 연말정산할 때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중 연금 펀드, 네. 뭐 연금 보험도 있지만 네. 연금저축 연금 펀드, 여기 통칭 이제 세제 적격 연금 저축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도 10년 이상 넣어야만 내가 받을 수 있는. 예, 그동안 그 소득공제 받은 거 토해내지 않으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변액연금 또 이제 10년 동안 불입하게 되면 그 발생한 이자라든가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거든요. 네. 장기성 보험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제 저축성 있는 세 가지 상품을 가지고 최소한 55세, 65세의 최저 생활비 정도는 마련을 퇴직 전에 해야 만들어 놓고 네. 나가자.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 내가 마음의 여유 좀 있을 거고 네. 일도 찾는. 그래서 이제 노후 준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강제저축 3인방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자 이런 내용들을 많이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뺄 수 없는 돈을 묶어놔야 되는 거죠. 건드릴 수 없는. 건드릴 수 네. 없게. 예. 그게 좀 필요하긴 해요. 정말 이 사기라고 하니까 확 와닿는데. 정말요. 예. 네. 맞아요. 이 재무 설계 또 받고 싶은 분들 중에 망설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재무 설계를 받을 때 비용이 좀 더 들어가지 않을까. 네. 네. 요즘엔 상담만 받아도 그러니까요. 예, 그렇다고 하네요. 저는 사실 그냥 해주시는 줄 알았더니 그건 또 아닌가 봐요. 예. 어때요? 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네. 무료로 재무 설계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네. 금융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유료 상담이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데 무료로 가능한 이유가 이제 재무 설계사들이 상담을 통해서 좋은 투자 상품, 뭐 보험이라거나 네. 펀드 등을 추천하게 되면은 그 상품 판매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재무 설계사들의 수입이 되다 보니까 네. 무료 재무 상담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네. 아마도 우리나라도 좀 재무 설계가 보편화가 보편화되는. 된다라고 한다면은 네. 유료 재무 설계로 많이 가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다면 사실 이게 이제 판매 수익이 있기 때문에 좀 잘못 생각하시는 재무설계사를 만나면 상품을 파는 데만 너무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은 또 봐야 되겠네요. 주의할 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재무 설계할 때. 네. 네. 재무 설계 받으신 분들 제가 만나보면요 이런 네.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일단은 고객분들을 만날 때 그 객관성과 또 윤리성을 갖추고 있는 재무 설계사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전문가들을 만나게 되지만은 그 전문가가 윤리성과 때문에 객관적인 시각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객에게 꼭 필요한 상품들, 고객에게 꼭 맞는 상품들보다는 재무 설계사 입장에 위주의 상품들을 추천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렇게 되면 아마 소비자분들께서는 시간적으로나 그렇죠. 경제적으로 낭비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제팁 오늘은 재무 설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